지금부터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동성화 하인텍. 아, 동성화 이텍이요? 예, 예. 아, 조서 기자재로 갖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예, 12,700원에 10%. 12,700원에 10%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4달이요? 아, 예. 그렇다면 한창 올라가는 타이밍? 올라가기 직전?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길래 저쯤이라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매수하실 때만 해도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정말 화려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쪽인데 어느새 올라갔던 폭을 다 반납하고 요즘에 조금 주춤한 모습. 그래도 저점 대비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혹시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저번 주에 계약 공시가 발표됐는데도 쭉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려도 다음 달에 또 FMC도 있고 이래서 예.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 안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도 좀 망설여지네. 그러네요. 계약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예, 저번 주에 연 매출 50% 계약 공시가 떴는데도 주가 내려가더라고요. 그 정도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안하실 만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화이텍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추가 매수도 혹시나 가능한 종목일지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자, 그러면 동성화인텍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윤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동성화인텍 지난주에 공시 계약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주가 딱히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은데 동성화인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네. 좀 더 이슈가 있는 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수급이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던 네옴시티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이라 관련 연관된 종목이라든지 또 이제 원전 관련 네, 이런 맞아요. 쪽으로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IRA 이제 완화법에 의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수혜도 또 많이 받고 해서 예. 좀 더 이슈가 큰 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성화이텍 이런 이제 공시 좋은 부분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고무적이고 좀 기대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제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 이제 LNG 관련해서 이제 본행제를 만드는 이제 또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니까 이제 유럽 쪽 에너지 대란이 지금 큰 화두고 또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유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2월까지는 어떻게 좀 버틸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러우 전쟁에 의해서 자꾸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수도꼭지를 잠긴다든지 이제 천연가스 꼭지를 잠근다든지 루브라로 결제를 요구한다든지 천연가스 값을 자꾸 올리니까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를 이제 제재하려다가 지금 역공을 당해갖고 올 겨울을 겨우 넘길 겁니다. 아마 각국의 이제 천연가스 관련한 비축 이제 비상시에 이제 모아두는 비축량은 이제 올 겨울은 넘기나 내년 이제 상반기 때는 상당히 좀 갔을 때 이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부분이 대란 및 가격 폭등 및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지금 올 겨울은 넘긴다 해도 내년이 더 큰 문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봤을 때는 지금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 이런 어떠한 이제 공시라든지 LNG 이런 수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어떠한 지금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효과를 이제 거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하신 게 12,700원이면은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좀 지금 보면은 일봉상 오늘이 1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700원이면 이렇게 아주 크게 물려 있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저도 이거 쉬운 진단 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50% 이상 물리신 분들, 맞아요. 60%, 70%까지 물리신 분들 상담 들어올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많이 물리신 분들은 네. 전환한다는 것도 의미도 없고 손절은 더더욱 의미 없고 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비율도 많이 있으시면 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네. 12,700원에 10%면은 지금도 이제 어떠한 이제 기업의 어떤 변화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자분께서 상당히 꼼꼼히 챙기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 대응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비해서 뭐 빠진 것도 아니고요. 네.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하고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기업들의 이제 금리 인상 부채 부분, 이 회사도 이제 유동성이 한 130%고 부채가 한 115%거든요. 그러니까 예. 재무 비율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주 좋다. 별 5개에서 뭐 한 4-5개, 4개 정도는 좋으면 뭐 재무 구조가 좋다고 보시는데 이 기업은 이제 뭐 2개 정도 선 네. 평가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금리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영업 매출액은 나오나 영업이익하고 이런 이제 당기 순이익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이 LNG 관련해서 조선 관련해서 좀 상당히 요 전에는 좀 두각도 보이고 그렇죠. 이슈도 있었고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좀 벗어났습니다. 예, 약간 좀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수급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쏠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투자하신 분은 진입가가 12,700원이고 현재가가 11,200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섣불리 물을 타실 필요는 없고요. 네.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내일 이제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발표도 나오고 10일 날 또 CPI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이거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예, 이따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결과에 따른 분명히 변동성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하루 며칠 기다려 보면 또 이제 국내 증시 연관성, 민감성에 의해서 변화와 변동성이 나오니까 지금은 뭐 미리 물을 타시리라고 추천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 요 며칠 기다려 보시면서 내려왔을 때 밀릴 때 차라리 이제 한 10,000원 선, 10,000원 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대 라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10,000원 선으로 밀린다면 그때 차라리 비중을 좀 더 실으시고 지금은 10% 비중이고 네. 크게 물려 있지 않은 거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그 내년 됐을 때 LNG 천연 액화가스 이제 대체 에너지 네. 수요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봤을 때 내년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둡진 않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조금 지켜보시면서 결과 발표 이후에 대응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꼼꼼하게 좀 챙겨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계약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영 좋지가 않으니까 많이 불안하셨죠? 자, 그런데 이 종목 자체에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눈길이 돌아가는 그 이슈들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기 때문에 좀 소외가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라든지 CPI라든지 앞으로 나올 그 지수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10,000원 선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성 화이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조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던 시장에서도 아주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함이 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뭐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최근에 가장 강한 이슈 쪽으로 많이 쏠려가는 거죠.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그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라든지 계속해서 정말 주가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큰 대형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참 기민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신인석 캐스터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진단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 제갈공명님, 종목은 LB세미콘이네요. 1,400원에 15%를 들고 있는데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LB세미콘 일단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종목들이 좀 실적이 잘 나와도 좀 주가가 좀 잘 갈까 말까 하는 흐름인데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좀 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오늘은 상승 마감해줬네요. 1.65% 상승 마감하면서 8,11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400원이라고 하니까 올해 6월 그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일단은 많이 물려 계신 상황입니다. 들어가신 이후로는 좀 한 번도 매수가까지 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22%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시니까 정말 마음고생 많을 것 같은데 LB세미콘 최근에 좀 반도체 업황이 따라줘야 좀 많이 올라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윤겸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윤겸 전문가님, LB세미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LB세미콘 비메모리 반도체 또 이제 반도체 칩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 또 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대장주인 반도체가 좀 살아나야지 전반적인 증시에 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요.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좋은 종목을 뭐 선택했다고 보고요. 가격도 뭐 1,400원대 15% 들어가셨는데 지금 뭐 이제 계속 이제 반도체 업황 시장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 8,01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반도체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망, 이제 특히 이제 중국발 봉쇄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을 많이 줬고요. 또 이제 그 반도체 또 이제 원 소재 부분은 가격이 오르고 또 반도체 전 세계 수요는 떨어지고 또 D램 가격도 이제 떨어지는 그런 가격 상황과 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그런 재고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올해를 지나서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견뎌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대만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그 업황 부분에 있어서 이제 TSMC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최고 기업인데요. 이쪽 이제 대만 증시는 또 이제 반도체 관련 그런 수급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매출 부분에 또 영향을 받아서 증시가 좀 최근에 살아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치포 동맹에 대한 압박도 좀 있고요. 중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껴갖고 지금 여러 가지 시장상이 어려운 부분. 또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제 때리기 위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또 이제 반도체로 대항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은 또 미국과 히토류 중국의 이제 어떠한 이제 희귀 광물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히토류가 그런 이제 히토류 물질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얼마나 시간이 걸린가, 그게 상당히 관건인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견뎌내는 어떠한 이제 혹한기 겨울에 지금 접어들었다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데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년 동기 비해서 매출액도 지금 괜찮습니다. 1, 2분기 합산해서 전년 동기 비해서 17.8%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뭐 59%, 당기순이익 또한 29%, 30% 정도 증가하는 부분. 3분기 부분은 이제 약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조금 빠지긴 했으나 크게 매출이 뭐 영향이 있거나 이 회사 이제 기업의 실적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LB세미콘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에서 이제 다각화 하려는 그리고 이제 안정성을 갖춘 이제 중소형 IT 기업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입하신 1,400원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8,000원 정도 조금 진입하셨던 거에 비해서 많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사실 많이 내려갔다라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저점이란 게 참 그때쯤만 해도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서지 않을까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9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좀 장세가 계속 빠지는 그런 시장을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에서 9월부터 상당히 좀 9월 이제 8월 말 정도 해갖고 이제 9월에 조금 반등을 하고 상승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9월 30일까지 9월 한 달간을 거의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들어서 약간 좀 되살아나려는 그런 모습은 지금 차트상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좀 시간을 갖고 인내하시면서 견디시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또 이 LB 세미콘은 기업 평판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 조사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기업이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이제 이런 중소 IT 업계에서 강한 면을 보이고 있고 좀 사업 다각화를 펼쳐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LB 세미콘의 기업의 전망은 나쁘진 않다 이런 평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괜히 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니까 1,400원에 15%니까 비중은 그냥 이대로 그냥 들고 가시되 조금 더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CPI 결과 발표 또한 이제 그 중간 선거 요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걸 보시면서 더 현금 비중이 좀 있다고 가정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8,000원이 좀 지지대 라인이거든요. 8,000원 선. 요 8,000원 선에서 내려왔을 때 한번 추가로 비중이 있다면 이제 현금을 좀 하셔갖고 물을 좀 타시고 지니가 올라왔을 때 이제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을 피시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더 빠지지 않고 그냥 이 8,000원 상태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간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7,000원을 말씀드린다는 게 7,000원. 8,000원을 잘못 말씀드린 게 7,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물을 타시고 그러면 지난 저점 부근이군요. 네네 1,400원과 7,000원의 중간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한다면 비중을 좀 덜어내고 가시고 여기서 8,000원을 갖다 지지라인 형성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서 지니가까지 기다려 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조금 견디면서 버티시면서 지니가까지 오시는 걸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해서 추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B 세미콘 살펴드렸습니다. 비메모리, 메모리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정말 그 윤겸 전문가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반도체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LB 세미콘의 경우에도 지난해 초에 있었던 고점, 16,000원 정도가 나왔던 고점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반토막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주가 많이 내렸고요. 다만 종목 자체 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업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내년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비중은 그대로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7,000원 정도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고요. LB 세미콘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제갈공명님의 종목 진단 신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뒤로 하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LG전자요. LG전자요? 네, 큰 종목 갖고 계시네요. 자, LG전자 매수가와 비중 궁금합니다. 143,000원. 143,000원이요? 네, 예, 비중은요? 1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5%요? 네, 알겠습니다. 143,000원이면 그러면 올해 초에 잠깐 올라왔을 때 아니면은 지난해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언제쯤 혹시 매수하신 걸까요? 올해 천 것 같은데. 그렇죠. 주가 지난해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다가 주가 주춤하고 나서 한 차례 다시 올라왔던 시기가 올해 초쯤이었거든요. 자, 네네.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LG전자 기대와 달리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7만 원대까지 내려가니까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9만 원대까지 오늘장 지금 도달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그래도 손실이 한 35% 정도는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제 조금 물을 좀 타볼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 뭐 또 방송을 보면 더 빠진다고 아,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네. 에이, 있는 것만 갖고 가서 어디 가서 한번 자르고 다시 사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기다렸어요. LG전자, 조금 더 추가해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 좋을 텐데 이게 더 내려가면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LG전자 이제 내릴 만큼 충분히 내려와서 오를 일만 남은 건지 추가 매수해보는 건 또 어떤지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예. 자, LG전자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역시 손실 이렇게 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LG전자 15% 정도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추가 매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추가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14만 3천 원에 15%면요. 와, 14만 3천 원에 참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동안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반도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이 관련 업황이 힘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력 이제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과 부분이 참 어렵고 주가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제품 이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뭐 전 세계 경제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런 이제 공급망 대란 및 교란 여러 가지 이제 대내적인 모든 악재에 겹쳐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이쪽도 좀 어렵다.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주가 이제 뭐 하락세에 의해서 이 모든 차트가 같이 큰 기업들도 이렇게 내려온 거는 뭐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어떠한 특별한 특징의 이 기업의 문제, LG전자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우리나라의 뭐 또 전자업계 대장주 2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뭐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우량 기업인데 예. 지금 뭐 전반적인 시장상 또 가전업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전반적인 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LG전자 들어가신 분께 뭐 특혜화로 쪽집게처럼 딱 집어가지고 어떤 게 비법이고 어떠한 이제 강력한 처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만약에 추가를 생각하신다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간 선거 CPI가 뭐 내일 모레 곧 결과가 나오니까요. 거기에 따른 변동성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뭐 견뎌오시고 지켜오셨으니까 시간을 좀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LG전자의 이제 매출을 보더라도요. 예. 전년 동기 상반기에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괜찮네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 뭐 감소에 의한 하락세가 아니라 뭐 또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이슈였지 않습니까? 수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인들의 공매도 이런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또 특히 우량 기업, 건실한 기업까지도 이제 외인들이 이제 환율 부분하고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도 아니고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외인들이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그런 우량 종목들을 이제 공매도로 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락에는 대내적인 뭐 트리플 악재, 국내 뭐 5종 세트 악재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공매도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전체적인 이제 세계 증시가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온 거는 뭐 필연적인 상황이고 플러스 이런 부분 공매도 부분도 있어서 이 주가가 이제 힘을 못 썼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세계 꼴찌 하락률 2위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뭐 오명국이라는 걸 이제 겪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중요 이벤트 발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가로 뭐 진행하신다면은 네. 8만 원 만약에 8만 원 정도 선에 왔을 때 제 차 지금 오늘 지금 9만 지금 종가가 900원에 9만 900원입니다. 근데 다시 8만 원 혹시나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않는 수면 밑에 있는 악재가 올라와서 시장 증시를 충격을 주고 더 내려온다라든지 이 기업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내려온다 했을 때는 8만 원 선까지 좀 지켜보시면 그때 한번 추가 물을 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요 8만 원 물 타는 것도 중요 이벤트 이후에 며칠 있다가 좀 보시면서 예. 기다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보자면 내려올 만큼 웬만큼은 그래도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천장님 LG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웬만큼 내려오긴 했지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이벤트 조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8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또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예. 물을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못 샀을 경우 예.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음. 손절이라도 네. 해야 할 단가가 있잖아요. 1차적인 일단은 목표 주가 어느 내가 정도까지 이제- 보면 될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어디까지 이제 뭐 일단은 목표가를 볼지.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일단은 그 뭐 하락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좀 뻗어간다면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10만 원 이제 마디가인 10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12만 원까지도 지금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해도 무리는 없어요. 네, 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중요 이벤트가 끝나고 대응하시되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맞아요. 자꾸 뭐 물을 타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우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은 CPI 결과 발표를 보면서 상승세를 탈 때 물 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2, 3일 좀 얼마 안 남았을 때 결과 보시면서 좀 처지면 밑단에서 잡는다든지 추가 탄력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많이 이제 손실폭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예. 현금 비중이 있다면 좀 재량껏 물을 좀 추가로 하시는 건 무리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장님 일단은 10만 원을 강하게 좀 얼마큼 뚫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만 원대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만 원 강하게 뚫어주면 12만 원까지도 열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이거 방향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화 종목 진단 이번에 LG전자 살펴드렸습니다. LG전자 뭐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 넘어올 때쯤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큰 종목이 뭐 상한가가 터지고 난리가 났었던 종목인데 그때 전성기 한번 맞이하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 내려와 있었죠. 자, 그래서 LG전자 갖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아무쪼록 갖고 계신 분들 방금 진단해드린 내용들 같이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종목 진단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종목인 것 같은데요.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은결님,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이네요. 9,800원에 매수하셨고 20%를 들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코오롱 플라스틱 원자재 관련해서 탄소 섬유 그리고 수소차 등 좀 재료가 많은 기업이죠. 특히 전기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오늘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대형 고객사들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3분기 최대 매출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2.97% 상승하면서 1,400원에 일단 종가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좀 바닥 찍고 좀 상승 탄력은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가 9,800원이라고 하시니까요. 현재는 손실 구간에 계시지 않고 수익 구간에 계신 걸로 보이네요. 이 코오롱 플라스틱 손실 보지 않고 수익 보고 있을 때 지금 좀
지금 매도해서 나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 볼 수 있을지 참 궁금한 종목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윤겸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윤겸 전문가님, 코오롱 플라스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참 마음이 편합니다. 네. 설명드리기도 좀 뭐 가볍고요. 여하튼간에 뭐 코오롱 플라스틱은 뭐 종목은 아주 잘 선택하셨고 지금 뭐 상당히 이제 저점 코오롱 플라스틱 이제 바닥을 딛고 이제 일어서려는 차트상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조 차트도 이렇게 이제 전환 추세하려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타점도 잘 잡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칭찬 많이 받는데요, 이분. 3분기 또 영업이익도 이제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지금 이런 이제 관련 시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평가도 좀 좋고 연속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잠깐 보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또 30%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좀 50% 가까이 증가하고 또 당기순이익도 늘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고 또 재무 부분에 있어서 부채가 좀 이 기업은 작습니다. 유동 비율도 한 150%에 가깝고 이렇게 좀 고금리 이렇게 어려운 이제 기업들도 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레고랜드 사태, 뭐 흥국 화재, 흥국생명 그런 이제 채권 자금 경색 때문에 이제 뭐 정부나 금융지주들이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이런 이제 어떤 막힌 부분을 뚫어주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순환시키려는 이제 노력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부채가 작은 기업들은 이런 시장을 좀 이겨내는 데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견실하게 다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정부가 폐플라스틱 이런 부분 해소 방안도 또 관련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뭐든지 자원 재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이 가고 있어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또 이제 그런 정부의 이런 이제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코오롱 플라스틱이 여러 이제 관련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상승세는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보면은 이제 9,800원에 잘 20% 진입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뭐 미 증시에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연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CPI 결과 발표가 나오면 또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기대치에는 좀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11,000원 정도 오신다면은 11,000원대가 약간 또 매물대가 좀 몰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11,000원대가 오면은 비중을 조금은 덜어냈고 비중을 덜어냈고 변동성에 의해서 지켜보면서 또 눌림은 그 덜어냈던 부분을 갖다 다시 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11,000원 돌파하면 또 12,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익을 지금 시장은 줄 때 챙기는 장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갭 상승한다든지 어떠한 이슈에서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뭐 우수수 떨어지는 장이다 보니까 더 먹으려다가 덜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손실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이제 보내버리는 그런 이제 좀 유사한 장일 수도 있으니까 11,000원까지는 조금 며칠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11,000원 정도 근사치 수익권 왔을 때는 좀 비중을 덜어냈고 또 재차 눌린다면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어떤 탄력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종목도 잘 선택하셨고 진입도 좋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뭐 이 종목은요, 가끔씩 뉴스 한 가지 붙으면서 급등세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뭐 수소차, 뭐 탄소 섬유, 폐플라스틱 이렇게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주가 정말 많이 갔던 종목이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한 7,000원 단에 있던 종목이 2만 원대 훌쩍 더 넘기면서 급등, 뭐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단 지금 잡은 타이밍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종목도 나쁘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일단 구간이 이제 9,8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가격도 잘 잡은 것 같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짧게 챙겨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위로 봤을 때 11,000원 정도에서부터는 비중을 줄여가시고요. 물론 11,000원에서 뚫고 올라가면 12,0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11,000원대부터는 비중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중 다 줄였다가 파셨다가 다시 아래 구간에서 접근하고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코롱플라스틱 은결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은 또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예. 12만 7천 원에 네. 20%입니다. 11만 7천 원에 20%요? 12만 7천 원이요. 12만 7천 원이요? 네네. 네. 12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원래는 15만 원 얼마에 사가지고요. 계속 추가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요즘에 조금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나눠서 지금 몇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한 봄쯤에 30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지 싶을 정도로 화장품에 대한 이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좀 요즘에 참 좋지가 않고요. 자, 그래서 종목이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86,800원까지 내려가고 나서 요즘 들어서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잠깐 기술적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런지 이거 참 헷갈리는 구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전장님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제가 예. 지금 현금이 조금 더 있거든요. 여력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네. 투매를 더 하고 싶어도 또 더 내려갈란가 싶고.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투매를 할 것이며 또 매도 타임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네. 만약에 하신다면 몇 퍼센트 정도 더 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20%니까 한 10% 더요. 알겠습니다. 최대 네. 10% 더 추가로 생각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참 화장품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계속 쭉쭉 다시 올라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1만 3천 원 20% 들어가셨네요. 계속 물을 타가지고 그래도 이제 단가를 좀 낮추는 데는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12만 7천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2만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12만 7천 원의 평균 단가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12만 7천 원이요. 12만 3천 원이 아니라 12만 7천 원이면은 조금 많이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물을 타시긴 했는데 올라오려면 현재 오늘 종가 마감이 10만 6천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은 그겁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수국이 또 중국이었고요. 중국도 방문객이라든지 중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고점의 주가를 형성하다가 중국 이제 코로나 봉쇄, 재봉쇄라든지 또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이런 부분이 이제 끊기면서 중국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이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좀 최근에 와서 8만 6천 원대, 8만 원 이제 6천 원대를 이제 찍고 이제 며칠 사이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12만 8천 원대, 12만 7천 원대면 뭐 아주 예전에 그 높았던 그 진입가에 비해서는 아주 이렇게 갭이 이렇게 크게 폭이 넓은 건 아니니까 지금 좀 지켜보시면서 요 가격까지는 시간을 좀 가지면 회생해서 살아날 수 있는 여진 좀 있습니다. 그 오늘 10만 6천 원이고 10만 7천 원이면 근데 시간은 조금 이제 올 11월, 12월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을 이제 타신다면은 10만 원대, 요 10만 원대 부분에서 추가 비중이 10% 있다면 좀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추천 말씀드리고. 지금도 나쁘진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화장품 업계가 지금 뭐 부침을 겪다가
지금 너무 바닥까지 그렇죠. 기대와 어긋나게 지금 뭐 거의 저점을 달리고 있고 지금 어려운 주가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들어가신 분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확인하고 이제 다시 이제 기지개를 펴려는 그런 모습은 보인다. 관건은 이제 중국 봉쇄인데요. 네. 중국 당국이 이제 봉쇄 자체는 이제 풀진 않겠으나 봉쇄를 세밀화해 가지고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개선에 가려는 이제 노력 부분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홍콩 장시, 중국 장시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화장품, 특히 아모레 퍼시픽에 연관이 돼서 예. 주가에 조금 좀 영향을 주면서 지금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 조금 비중 있다면 물을 타시고 예. 단가를 좀 낮춰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장님,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 놓으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고민 네.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 퍼시픽. 고생 좀 많이 하고 계시는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까지도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종목 진단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다들 궁금해하시는 시장 대응 전략, 시장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 가져가야 될까요? 내일 뭐 가장 뭐 빅 이벤트 중간 선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간 선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런 이제 표 부분하고 이제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하원은 이제 뭐 공화당이 조금 가져가고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박빙의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어떤 이제 IRA 법안이 이제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세는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친환경 가는 부분은 뭐 공화당도 거기에 크게 뭐 엄청나게 반대하거나 뭐 법안을 낸다고 해서 그게 대세가 바뀌거나 이게 절차라는 게 다 있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고 대신에 그 안에서 약간 이제 IRA 관련한 법안들이 약간 이제 동력을 조금 잃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 결과 보시고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좀 이제 미증시 뭐 연관성, 민감성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2일 날 CPI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 그렇죠.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변동성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좀 한숨 한 발짝 물러서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금리를 고비를 갖다 바짝 재는 이유가 고비를 잴 때 빨리 재서 빨리 금리를 올려서 빨리 물가를 잡는 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금리 고비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과 대만은 어느 정도 미증시를 따라가고 있고 조금 이제 반등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홍콩 장시가 이제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인데 요 며칠 사이는 좀 또 코로나 부분이 뭐 완화라든지 그게 결정돼도 안 됐는데 시장이 이제 이상하게 반응을 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지금 뭐 세부적인 부분을 갖다 중국 당국도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을 올라가고 있는데 요 사이에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방향성은 중간 선거하고 CPI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따라가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정부에서 또 총력전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든지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 그런 섹터를 갖다가 보시면서 그 안에서 잘 업종들 관리 분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IRA 법안 완화법이 이제 양당이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한다는 그런 거로 인해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많이 또 올렸습니다. 현대차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하루 정도 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연속성이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중간 선거와 CPI 결과를 보고 가면서 견주어서 같이 좀 보시란 말씀드리고요. 예. 한수원이 폴란드 이제 40조 원입니다. 이익이 이제 진행하는데 요건 이제 원전주도 좀 보시고요. 또 지금 이제 그 러우 전쟁의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좀 관련해 갖고 이제 좀 개입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재건주 보시고 특히 또 우크라이나 전력주들이 전력 시설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주에서도 전력주 관련해서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중요 이벤트를 같이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윤겸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